여기 조상을 모신 밑자리가 터가 안 좋으면요, 실제로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조상이 꿈에 나타나서 아이고 내가 춥다 어쩌다 뭐 이렇게 뭐 또 꿈에 계시를 한다는데 그런 징후가 있은 적 있나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 동기 가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기운이 같으면 DNA가 같으면 서로 감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상과 나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상이 편안하면 후손들도 편안하고 조상이 불안하면 역시 후손들도 불안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그 불안한 자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무 뿌리가 들어가서 유골을 칭칭 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이 아주 관 속에 잔뜩 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묘수 이제 11년 만에 팠는데 하나도 썩지 않고 관에 물이 꽉 차 있는 그런 자리도 봤습니다. 또는 시신이 새카맣게 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시신이 도망가는 수도 있어요. 봉분을 분명히 거기다 썼는데 봉분을 파고 나니까 봉분 속에 시신이 없어요. 이것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시신이 도망가는 겁니다. 온전한 자리가 아니죠, 이제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경우는 겉에서 봐도 비석 같은 걸 세웠는데 반듯하게 세웠던 것이 반듯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든가 이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혈도 있고 사염이라고 해서 큰 구렁이하고 같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상이 불안하면은 후손들도 같이 느낀다는 거죠. 동기 감응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한 것이 없고 내가 뭐 불안하지 않고 꿈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일단 좋은 자리에 모시고 있다라고 믿어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일이 안 풀리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해서 묘를 이장해요.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그 관상을 봐도 그렇고 사주 명리를 봐도 그렇고 전혀 환자가 아니할 사람이 환자였던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다가 암만 해도 이상하니까 한번 집에 선산을 한번 검토해보자 해가서 실제 그 부모 산소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아버지 자리는 물이 들어있고 그리고 큰 공단이 돌아가서 그 공단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품어져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의 살입니다. 그 묘 정면에서 그런 연기가 나오는 것도 옛날에 없던 것이 산천이 바뀜으로써 그 땅운도 바뀌었다, 지운도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어머니 자리는 보니까 나무 뿌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 묘를 이장하고서 3개월 만에 그 후진국병을 벗었고 약을 끊었고 건강이 회복됐고 6개월 만에 아들을 뒀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딸만 셋이 있었는데 아들을 뒀어요. 옛날에 왜 명당 자리에 왕들이 많이 들어가서 놓으셨잖아요. 명당 자리요. 네. 그래서 뭐 대충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산세가 병풍처럼 뭐 쳐져야지 명당이다 뭐 이런 말들인데 그러면 진짜 명당 자리는 어떤 게 명당 자리예요?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밝고 양명한 땅을 말하는데요. 명당은 명당에다가 묘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혈이라고 하는 곳에 씁니다. 혈 밑에 명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면 음택 같으면 산소 앞에 상석 앞에가 명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손들이 와서 혈에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성묘로 와가서 인사를 드리고 앉아가서 거기서 음덕을 받아가는 자리, 거기가 명당이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되는 건 막 예를 들어 물이 있어야 되고 산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산임수 뭐 이런 그런 거. 걸 어떻게 좀 자세히 설명을 쉽게 해주세요. 뒤에는 현무정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한 백이 있어야 되고 앞에는 밥상이나 책상 같은 나지막한 안산이 있어야 되고 좌우로다 좌청령 우백호가 잘 환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묘자리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물이 반대로 도망을 가면 산도 도망가고 물도 도망가면은 재산이 들어와도 금방 번개처럼 나갑니다. 지금 이 사진을 놓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풍수지리 학계에서 아주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남연군묘입니다. 남연군이라고 하는 분은 대원이 대감의 아버지고 고종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원래부터 산소를 썼던 자리는 아니고요. 이게 원래 절터였습니다. 네. 가야사라고 하는 절터에다가 자기가 묘를 쓴 거, 자기 아버지를 모신 겁니다. 이 묘를 모시고서 13년 만에 둘째 아들 고종 명복이라고 하는 분이 등극을 했죠. 등극을 하고 자기가 대원이 대감이 됐습니다. 우선 이 산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산에서 이렇게 높게 올라온 것이 최고봉이 올라온 것이 성문봉입니다. 이 성문봉에서 옥양봉이 있는데 이 성문봉 높은 곳에서 이게 꾸불꾸불 내려와서 이 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사람들은 임금제자 임금이 나온다고 했지만 실은 용이 오다가 끊어졌기 때문에 2대 군왕지지밖에 안 됐다. 뒤에 후사가 없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요 자리에 앞을 보면은요. 앞을 보면은 이게 이제 뒤에서 앞을 본 겁니다. 앞을 보면은 이 물이 이렇게 이제 내려간 물과 이 물과 합해가서 합수를 해가서 이게 청룡이 대단히 길고 백호가 짧습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좌청룡 왼손으로 어머니가 어린애를 끌어안고 이 오른손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 왼손이 바깥에 있는 거와 같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물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호수를 판다거나 공사를 한다거나. 인위적으로 공사를 해서 만들어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치산명당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치산을 해가서 명당을 만든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묘 앞에 연못을 만들어 놓은 집을 봤습니다. 그 대통령을 지낸 집안이죠. 그걸 이제 진흥수라고 하는데 그 물이 와서 금방 쭉 빠져나가면 돈도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물을 가둬놓은 거죠. 대신 그 가둬놓은 연못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맑고 청수해야 됩니다. 물이 탁하면 그것도 좋지 않죠. 인작으로 그렇게 자연 천작이 아닌 인작으로다가 만들어 놓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원래 형편없던 집안이었었는데 옛날에는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모시고 난 뒤에 대단히 돈도 많이 벌었고 큰 기업을 운영하고 한 아들은 또 군에 가서 괜찮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딸들도 다 잘 되고 그랬거든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사두혈, 뱀의 머리에 썼어요. 뱀이 마치 개구리 뒷다리를 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를 물고 있으니까 부자 되는 것은 자연하죠. 자연스럽죠. 그 한참 일어났었는데 그걸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걸 갖다 탁 하니 밑에 논을 다 사고 다 뭐 해가서 주차장을 닫고 도로를 포장해 놓고 올라가는 데 뭐 이렇게 침목을 갖다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위에다가 망주를 세우고 둘레석을 하고 상석을 하고 저 집 얼마 못 갈 텐데 3년 못 갈 텐데 했는데 실제 3년 안에 큰 일들이 자꾸 상스럽지 않은 일이 벌어져요. 그 집 손녀딸 하나는 나이 27에 미쳐버리고 그 아들 하나는 또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나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 위에다가 상석을 하고 돌을 올려놓고 한 것은 먹이를 먹지 말라는 얘기고 오히려 돈을 들인 게 더 그렇죠. 잘못됐다. 돈 들여서 화를 불렀죠. 망주 세우는 것은 눈짜리인데 그러니까 눈먼은 소경이 나오거나 눈이 뭐가 됐으니까 정신병 환자도 나올 테고 그 먹이는 흙에 묻혔으니까 네. 그러니까 돈은 도망갈 거 아니냐. 이것은 오히려 좋았던 것이 나빠지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럼 절대로 맷자리를 쓰면 안 되는 곳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묘토로서 불리한 곳을 살국이라고 합니다. 살이란 죽일 살자 살국이라고 하는데 풀이 나지 않고 초목이 없는 뻘건 산, 민둥산을 얘기합니다. 동산에 묘를 쓰면은 덕을 못 본다. 두 번째는 끊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사태나가서 단산, 끊어진 산, 혈이 끊어진 산에다 묘를 쓰면은 잘못하면 대가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석산, 돌이 많은 돌산. 이런 데는 살기가 있어서 좋지 않죠. 그다음에 독산, 주위에 청룡, 백호, 현모, 주작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외롭게 있는 산 이런 데다 묘를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을 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당이나 절이나 이런 게 가깝게 있어서 이런 데다 묘를 써도 또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험한 골짜기 들어가면은 바람 소리, 물소리가 마치 곡소리처럼 들리는 곳 이런 데 있어도 좋지 않고 특히 옛날에 전쟁 같은 걸 많이 치러가지고서 사람이 많이 죽은 자리 이런 데도 흉기로 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뭐 몇 자리 잘 알아봐 준다 그러고 사기치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는 정말 이렇게 들어도 조금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좀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좋은가 보다 하는데 이거 좀 사기 안 당하는 법 알려주세요. 주자님 말씀에 그 부모님한테 효하는 것은 만선의 그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효를 다하기 위해서 써야지 어떠한 그 조상의 묘를 잘 모셔가지고서 오히려 덕을 보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자기 욕심이 사기를 부르는 수도 있습니다. 외람된 질문인데요. 네. 혹시 교수님은 본인의 몇 자리를 받으셨어요? 아직 제 나이가 있으니까 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분만 명당자리에서 누우시는 게 아니라 산 사람도 자리가 좋은데 잘못 뭐 좋다 뭐 그런 얘기가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기운은 다 다릅니다. 땅의 기운이 다 다릅니다. 예. 어디 가서 고연히 기운이 팍 빠지고 저기압이 되고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런 자리가 있고 어느 자리에 가서 조금 앉아 있는데 기운이 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 바로 그 명당은 후손들이 와가서 부모님이나 조상님의 음덕을 그리면서 인사드리고 와서 담소하고서 가면서 기운을 얻어가는 곳이 명당입니다. 장례문화는 뭐냐면요. 인신매매예요, 사실.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관례도 있다는데 바가지 씌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대 비용만 하루에 400만 원, 수익값이 1억. 낙골당 가격이 10억까지 있습니다. 아 진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돈벌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서는 집 걱정을 하고 죽어서는 묘 걱정을 한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살아서 집 걱정만큼 이제 내가 어디 묻히나 이런 것도 관심 참 많은데요. 장례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 이 장례를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장남이 욕심을 안 가져야 돼요. 예. 꼭 마찰은 장남이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아무 이유 그러다가 이게 마찰이 많이 네, 생겨요. 장남이 형제들 간의 갈등은 뭐 형제들 간에 싸울 수라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장남이 형편이 안 좋아요. 자식들도 다 같이 형편이 안 좋은데 돌아가신 분의 형제분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너무 소홀하게 치르는 것 같이 보이면 어르신들이 이제 너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치를 수가 있냐. 최고급으로 해야지 하면서 막 혼내는 경우를 제가 문상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 상주들이. 어떻게 이렇게 치를 수가 있냐면서. 예, 근데 근데 우리나라 장례문화 문제 그러니까요. 예, 무조건 좋게 우리 또 비싼 걸 해야 주위에서, 된다는 생각 주위에서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진짜 살벌한 집을 봤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이야. 5남매야. 5이야. 그런데 노인이 아프시니까 시어른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아프시니까 큰 아들도 교단이니까 안 모시고 둘째, 셋째 아무도 안 모시고 둘째 아들이 모신 거예요. 모셨는데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면 똥 넣어갖고 벽에다 제가 봤대요. 손톱으로 요지로 이걸 파내갖고 그 밥을 못 먹고 그렇게 해서 그 노인을 저거 했는데 딱 돌아가시고 부잣돈 오니까 부잣돈 안 내놓는다고 칼부림 갖고 집안에서 청계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또 쫓아다니면 조금 말렸잖아요. 줘라까지 거. 형제간에 장례에서 이제 돈 갖고 다투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례비를 누가 낼 거냐 하고 부의금을 어떻게 나눌 거냐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움이 돼갖고 법원에 가는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많은 집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 그 어떻게 장례비를 부담하고 어떻게 부의금을 나눌 건지 기준을 정해줬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판례가 있어요. 판례. 부의금이 들어온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적어요. 네. 그러니까 모자라 부의금만으로. 이럴 때는 들어온 부의금은 전부 다 장례비로 충당을 하고 네. 나머지 이제 모자란 장례비는 상속 지분 비율별로 내는 거예요. 상속자들이 상속 지분 비율별로. 예. 그다음에 부의금이 더 많아요. 장례비를 치르고도 남아요. 이럴 때는
이 상주 가족 중에 누구한테 들어왔느냐 요거를 쭉 계산을 해요 먼저. 계산을 해서 자기가 자기 각자한테 돌아갈 몫에서 장례비를 이렇게 비율별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예가 있어요. 어쩌면 고인 가는 길을 어지럽힐 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그 과도한 장례 문화 때문에 가족 간의 이 장례로 인한 갈등들이 더 많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팁을 주실 분을 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없이 그리고 최대한 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좀 현명하게 아름답게 고인을 잘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준학 장례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장례로 인한 뭐 가족, 형제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장례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문제로 갈등을 빚던가요?